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배우는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통계가 뭐냐 하면 뭐 아주 거창스럽게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한 반에 친구들이 30명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의 키를 다 조사할 수가 있죠, 그죠? 또는 몸무게를 또 다 조사할 수가 있죠. 그런 30명의 친구들의 각각의 키나 몸무게나 그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뭐 수학 점수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각각의 키도 30가지의 숫자가 나오고 몸무게도 30명의 몸무게가 나오고 수학 점수도 30명의 수학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각각 한 개를 뭐라 한다?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 영어로는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그 자료에 대한 어떤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살펴보는 거. 특징을 알아보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썼던 게 여러분들 우리 반 친구들 30명의 키가 있으면 뭐 키의 평균 이런 것도 구해봤죠, 그죠? 키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평균 말고도 여러분들 분산이라는 것과 표준 편차 이런 용어들을 많이 통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내용들을 살짝 공부하고 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확률과 통계라는 그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학교 때 우리가 2학년 때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웠죠. 그리고 중1 때 통계에 관한 거, 뭐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이런 좀 배워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지금 배우는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계략적인 내용만 배우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부담감 없이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쪽 파트는 또 어떤 데는 기말고사에 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료의 특징을 좀 알아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료의 특징을 알아보면 우리가 항상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면 그 점수를 다 합하죠. 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시험 총점이 어떻다, 맞죠? 또 내 시험 평균이 어떻다, 아니면 우리 반 반평균이 어떻다, 아니면 요번 시험 중간고사에 우리 학교 1학년 수학 평균이 어떻다, 영어 평균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평균이 뭡니까? 그 모든 친구들의 점수들을 그죠? 친구들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점부터 해서 100점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모든 친구들의 점수들을 좀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점수, 즉 대표적으로 조금 하나를 이 전체 점수에 대한 대표값을 하나 정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바로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균을 하기 전에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값. 대표값. 요 표에 COC 붙었죠. 그죠? 갑자 앞에는 COC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바로 대표값이라 하는데 이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표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알았는 게 바로 시험치고 나는 평균이다. 우리 반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다. 몸무게의 평균이다. 이렇게 평균을 가장 많이 쓰죠. 그 평균이 영어로는 여러분들 민이죠, 민. 민이 바로 평균을 영어로 말하면 민이 되는 거예요. 민.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중앙값과 최빈값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치잖아요. 시험으로 할까요? 수학 시험. 그럼 만약에 뭐 75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65점도 있고 100점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자료라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값을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량이라고 합니다. 별량. 별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들어봤죠. 그죠? 그런 모든 별량들을 뭐 하죠? 다 더해주죠. 각각을 다 더해서, 맞죠? 그 별량의 개수를 뭐 한다? 나누어 주죠. 5개는 5로 나누고, 6개는 6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평균이란 모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되겠죠.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뭐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평균도 중요하지만 별량의 총합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별량의 총합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공식을 보면 이것도 바로 분수기 때문에 B가 되겠죠. 그죠? 비율을. 자,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은 1분의 평균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크로스 할 수가 있죠. 별량의 초합은 바로 평균과 무엇을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량의 총합은 평균과 개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평균만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별량의 총합은 평균과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을 5과목 쳤습니다. 5과목 쳤는데 평균이 만약에 80점이에요. 평균이 몇 점이다? 80점이다. 그러면 나의 5과목의 총합, 즉 총점이 되겠죠. 총점은 바로 평균 80점에다가 과목수 5를 곱하면 나의 총합은 얼마가 됩니까? 400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평균을 구해봤겠지만 한번 보세요. 자, A라는 친구는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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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점을 맞았습니다. B라는 친구는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을 맞았어요. 이 친구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평균은 자, 5과목이죠. 전체 80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으니까 80 곱하기 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약분하면 평균이 몇 점이 되나요? 80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B라는 친구도 어때요?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 5과목이죠. 근데 60점과 70점과 80점과 90점과 100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5분의 자 60하고 90하고 더하면 150이죠. 70하고 80하고 더해도 150이죠. 300이고 100을 더하면 400이 되어서 어때요? 80점이죠. 이처럼 별량값이 다 같으면 평균은 자기 자신 그대로 그 점수가 나오지만 별량이 달라도 평균은 똑같이 80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별량 뭡니까? 평균이 같다는 말은 무엇이 같다는 말이죠? 평균이 같다는 말은 총점이 같다는 말이겠죠. 총점은 같지만 각각의 점수는 A와 B가 맞은 점수는 다르겠죠. 80 맞았는데 60 맞고 80 맞았는데 70 맞고 80 맞았는데 80 맞고 80 맞았는데 90 맞고 80 맞았는데 100점 맞았으니까 각각은 다르지만 평균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이 친구도 뭐 시험 성적이 한 80점 정도 된다. 이 친구도 시험 점수는 80점 정도 된다.
이 평균만 보면 이 친구는 한 80점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친구들이 받은 점수를 대표해 주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점수가 달라도 평균은 같을 수가 있죠. 그래서 5과목의 총합은 바로 총합은 평균에서 그 별량의 개수를 뭐 하면 된다? 평균에서 별량의 개수를 곱해주면 바로 그 별량의 뭐가 된다? 총합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 조심할 거. 별량의 개수가 만약에 5개잖아요. 자, 그럼 우리 총합은 몇 개를 다 더해야, 몇 개를 더해야 됩니까? 반드시 5개의 총합이죠. 별량이 6개면 6개의 총합을 더해줘야 되죠. 내가 시험을 이렇게 80점을 5개 맞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위에는 80 곱하기 5니까 총점이 400점이 맞겠죠. 그런데 별량을 4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20이 돼서 100이 되죠. 평균이 100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개, 자, 별량이 5개면 반드시 별량의 총합은 몇 개를 다 더해줘야 된다? 5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반평균이라고도 들어봤죠. 반평균. 반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모든 학생의 총합이죠. 모든 학생의 총합에서 무엇으로 나눠줘야 되나요? 학생 수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학생이 30명이라면 학생의 총합은 몇 명의 총합? 30명의 총합을 다 더해줘야 되죠. 30명인데 29명의 총합만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별량의 개수가 30개면 그 별량의 총합도 몇 개의 합을 더해줘야 된다. 30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어릴 때 다 해봤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보기에 보시면 이 친구가 학생 3명의 영어 성적을 적어놨네요, 그죠? 그러면 이 영어 성적의 평균은 별량이 3개죠. 별량이 3개니까 평균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이 70과 88과 91을 더해서 반드시 3개를 더했으니까 얼마로 나누어야 된다? 3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49가 되어서 바로 83점이 바로 된다. 즉, 이 세 명을 대표해 줄 수 있는 평균 값은 얼마가 된다? 83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개를 합했으면 3으로 나눠주고 10개를 합했으면 10으로 반드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이 평균은 조금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자, 5명의 학생 점수가 보세요. 75점, 85점, 78점, 요 82점까지는 어때요? 점수가 비슷비슷하죠. 근데 한 명의 점수가 지금 몇 점입니까? 15점이죠, 15점. 자, 그래도 학생이 5명이니까,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면 이 5개를 다 더했잖아요. 그죠? 5개를 다 더했으면 반드시 뭐로 나누어야 된다? 5로 나누어야 되죠. 그럼 5분의 335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67점이 됩니다. 67점. 자, 그럼 보세요. 요 4명들은 어때요? 요 4명들은 67점보다 다 높죠. 다 높죠. 그죠? 근데 이 15점은 어떻습니까? 67점보다 아주 많이 낮죠. 이 4명의 점수는 67점보다 높은데 이 한 명의 점수만이 67점보다 낮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처럼 어떤 하나의 값이 좀 극단적인 값일 때는 여러분들 평균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 5명의 수학 평균이 67점이라고 한다면 이 5명의 점수가 이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중심 경량을 잘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한번 해보세요. 자, A라는 친구는 예를 들어 돈이 1억이 있습니다. B라는 친구도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돈의 평균은 얼마가 됩니까? 두 명이니까 2분의 1억 더하기 1억이 되어서 얼마가 되죠? 2분의 2억이 되니까 자, 둘이 평균은 1억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돈이 10원이 있습니다. 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래도 평균을 구해보세요. 2분의 1억 더하기 10원이 되겠죠. 그럼 얼마 되나요? 2분의 1억 10원이 되죠. 1억 10원. 맞나요?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느냐면 5천만 5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균이 1억이란 말은 이 친구도 한 1억 정도 갖고 있고 이 친구도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평균이 5천만 5원이 하면 이 친구도 5천만 5원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5천만 5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B라는 친구는 너무 억울하죠. 돈이 10억밖에 없는데 5천만 원이 있다. 그럼 조금 이거는 좀 이 값이 너무 극단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평균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어진 자료를 뭐를 이용하면 대표값을 이용하여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면 이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친구들은 대충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자, 만약에 얘는 1억이고 얘가 3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1억 더하기 3억이면 4억이 되죠. 그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억이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대충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별 지장이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는 1억, 이 친구는 10원인데 둘이 합쳐서 한 평균이 5천만 원 가지고 있다면 얘는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면 5천만 원보다 좀 많이 갖고 있겠구나.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10원 가지고 있는 친구가 5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값이 비슷비슷할 때는 평균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아주 크거나 아주 작아버리면 이런 데이터들은 평균으로 이런 친구들의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는 좀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평균은 그런 단점이 있다.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료가 몇 개인가요? 자, 평균은 M으로 적는다 그랬죠? 자, 얼마입니까? 5가 되고 2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13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5분의 자, 이럴 때 더할 때도 더해서 10이 되는 걸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 되나요? 10이 되고 이렇게 하면 20이 되죠. 그럼 10, 10, 20이니까 40이 되니까 그죠? 얼마입니까? 평균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친구들의 지금 둘, 넷, 6명이죠. 자, 6개의 평균을 구해보면 바로 18 더하기 15 더하기 11 더하기 20 더하기 12 더하기 29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6분의 자, 10이라고 29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18하고 12하고 더하면 좋겠죠? 30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는 15하고 20하고 이거 더하면 35가 되니까 자, 토탈 더하면 1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6일은 6, 6일은 6, 45면 6, 7, 42, 30이 되어서 17.5점이 되겠죠. 그죠? 아, 점수는 빼야 되겠네요. 점은 단위가 아니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물론 얘를, 자, 17과 얼마죠? 얼마죠? 6일은 6, 45.
6, 7, 42. 이게 약분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약분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다시. 자, 3으로 약분이 되죠. 3, 2, 6. 3, 3은 9, 3, 5, 15가 되니까 2는 2, 2, 7, 24에 17과 2분의 1도 되고 17.5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계에서는 이렇게 분수로 적어주지 않고 통계에서는 점수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수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소수로 표현한다. 분수로 보통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에서는 이렇게 소수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평균 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개수분의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이다.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 총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다. 그렇게 꼭 기억합시다. 별량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평균의 단점은 너무 한 값이 극단적인 값일 때는 그 값을 대표값으로 말해주기가 좀 어렵다. 그까지 단점 하나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